집안에 있는 유선 전화선이 있는데요. 옛날 구리선입니다. 통신선은 전기선은 두텁게 발열 때문에 통신선은 얇게라는 옆이만 튼튼하면 되는데요. 현재는 동축 케이블에도 전 세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2회선, 3회선, 4회선 집안에 들어오는데 인터넷선이나 케이블 TV 같은데 TV선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회선을 늘려가지고 하나는 방송, 하나는 인터넷, 뭐 이렇게 하나는 채팅, 뭐 이렇게 다양하게 게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 있는 유선 전화선이나 TV에 연결 들어오는 그 케이블 TV 이런 케이블선, 이런 동축 케이블 선에서도 이와 같은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도 데스크탑 또는 어떤 TV, 유선전화 또는 이런 데다가도 또는 와이파이 이런 데다가도 무선 통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 갖고 서로 파행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시는 경우, 같은 파행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송수신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는데요. 호출 번호에서 뭐 10개든 20개든 100개든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위성통신은 10,000개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송수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유선 인터넷망 기반을 해가지고 와이파이나 또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워키토키처럼 만들어 신호를 송수신 해주고요. 어떤 형식으로든 서로 다른 파형을 송수신 해준다. 같은 파형을 호출번호만 틀리게 이걸 갖고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망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워키토키는 자체 통신으로 하죠. 자체 통신인데 음질이 나쁘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음질이 좋을 수도 있고 또는 영상을 송수신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이거를 갖다가 서비스해 준다는 거죠. 유선 인터넷망이나 이동통신업자가 이것을 서비스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뭐 음질이 좋고 영상도 좋고 거기다가 사진까지도 착각 찍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워키토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동통신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집안에 있는 유선 전화선, 인터넷선만 아니더라도, 동적 케이블 아니더라도 집안에 있는 인터넷선, 유선전에 연결된 구리선으로도 인터넷이 가능하거든요. 하기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전화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을 만들거나 이동통신 사업자를 서비스 무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가져주거나 해가지고 이거를 서비스로 인터넷에 진출을 하거나 인터넷을 진출해도 되잖아요. 정부에서 허가만 나가면 그냥 동축 케이블 해도 되고 유선전화에다가 인터넷을 아예 연결을 해갖고 동축 케이블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존 유선전화선도 만약에 제 방식으로 구리선을 갖다가 2회선, 3회선, 4회선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면 이걸로 그 인터넷 제공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확대해서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갖다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전국망으로 워키토키 갖고 통신할 수 있는 구조를 워키토키가 꼭 품질이 칙칙칙 이렇게 들립니까? 이렇게 안 해도 스마트폰처럼 음질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 영상까지 송수신할 수 있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라디오파를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파를 골고루 이렇게 사용하면서 목적별 단거리 사용하면 되는데 괜히 그 중거리 사용할 필요도 없고 중거리 사용하면 되는데 괜히 초장거리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그 목적별로 사용해서 밑에다가 하부 구조로 같은 전파나 호출번호도 100만 개, 2만 개 갖고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데 워키토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꼭 라디오파가 아니더라도 다른 파형의 전파라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이제 동시에 라디오에게 송수신 하듯이 서로 다른 전파나 AM, FM 그걸로 라디오는 수신만 하거든요. 이건 송수신 구조로 가져간다는. 그래서 이걸로 통신망을 만들자. 이걸로 이제 드론도 조정하고 로봇도 조정하거나 CCTV도 연동을 해가지고 무선으로 CCTV를 갖고 군인들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고, CCTV 군인들이 갖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갖고 다닌다. 워키토키를 갖고 다닌다. 그래서 그거 영상을 갖다 송수신하면 동시에 이렇게 전 세계를 어디를 가든 군인들을 가든 그 지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유선 인터넷망이나 유선선을 이용하거나 드론에다 띄워가지고 무선 중계를 해갖고 하기도 하고 차량에다 실어서 중폭 장치는 무선 중계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자체에다가 소프트웨어 이렇게만 넣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전력이 충분하면 그걸로도 이게 다른 사람 신호까지 송수신 해줘가지고 중폭 장치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통신 범위를 넓히는 이런 기술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같은데 소프트웨어만 넣어주고 전력을 이렇게 건전지처럼 배터리를 딱 그 스마트폰을 워키토키에 달면 이게 중폭 장치가 되는 거야. 전력이 중폭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무선 중계를 해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만 넣어놓고 이런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신호를 중계를 해준다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에도 제가 슈퍼컴퓨터를 회사 내 컴퓨터 100개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광통신망으로 연결을 해갖고 하면 속도가 빠르다. 그런 얘기해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동영상 암호 설정 막 이렇게 일련 번호 만들어서 각각 이것을 저장하는 기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른 지역에다가도 저장할 수 있어요. 불러드릴 때도 각각 불러드리고 연산할 때도 각각 나눠서 있다가 총 합산만 해주면 돼. 이거 같은 이제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너네 그럼 그 케이스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더보드 같은 이렇게 주요 기판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저장 장치만 있으면 이걸 케이스만 없애고 케이스 없애고 그냥 마더보드하고 저장 장치 있으면 다 되겠네. 전원 서플라이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거든요. 데스크탑에다가 그럼 마더보드가 여러 개 있는 구조.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마더보드가 여러 개 있는 구조, 저장 장치, 전원 서플라이도 여러 개 있는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워키토키 안에 주요 기판들이 여러 개 달려 있어. 뭐 대중소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런 마더보드 같은 개념에도 제가 디램이나 이렇게 또 CPU, GPU에서도 하드웨어적 분할,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일하는 기술을 따라서 대중소, 디램이다 그러면 대중소로 만들어준다. 일꾼들을 40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단가를 맞춰서 작은 거를 많이 해서 일꾼들을 늘려놔서 일처리 빨리 한다는 거, 속도를. 또는 하나의 디램이라도 안에 내용적으로 분할해가지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정보 용량을 따라서 나눠가지고 안에 이렇게 40개 디램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 분할을 하는데, 그래서 동영상 한 개를 작은 단위로 100개다, 1000개다 쪼개갖고 동시에 띄워주고, 동시에 이렇게 하드디스크도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 동일한 기술을 쓰고요. SSD, 통신칩 같은 것도 대중소로 만들어서 하드웨어적으로 소짜리 많이 넣어줘요.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하거나 정보를 서로 이렇게 나머지 일꾼들이 시고했을 때 정보를 쪼개갖고 나눠주거나 이런 기술 구조가 된다는 거죠. 통신칩 같은 것도 안에 정보 양에 따라서 대중소에 갖고 통신칩 하나인데 40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TV 같은 데도 주요 기판을 여러 개 놔가지고 저장 장치도 여러 개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의 TV가 있는 효과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도 와이파이도 가능하고요. 모든 이런 뭐 노트북, 태블릿 PC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그 사진 액자도 그렇고 뭐 디지털 액자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이게 여러 사람이서 이게 하나의 데스크탑으로 이것을 이용하거나 TV 갖고도 같은 사람이 어떤 이런 주요 기판이 한 개라도 내용적으로 이렇게 신호만 송수신할 수 있으면 되는데 데스크탑도 그래서 사용자가 이렇게 20명인데 그것을 TV 채널을 각각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TV 자체가 방송국이 돼요. 방송국처럼 이렇게 신호를 처리해 준다는 거죠. 신호를 나눠 준다는 거죠. 스마트폰 안에도 제가 스마트폰이나 워크토키 같은 것도 자체 통신망이나 인터넷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채팅을 하는데 채팅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통신을 한다 그랬죠. 통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카카오톡 같은 이런 건 하지 마시라고 영상 통수신. 그다음에 거기다가 각 사람의 영상 전화 방식으로 CCTV 이렇게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동시에 20사람이 영상 방식으로 그 방에 단톡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상 통화로 이렇게 해갖고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직접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해야 되겠죠. 이동통신 해갖고 20명이 모여서 이동통신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얼굴 보든지 아바타 방식으로 글자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요. 음성이 이제 글자로 변환되는 서비스도 있겠죠. 또는 자료를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거기다 단톡방처럼 올려놓는 경우, 또는
유선 인터넷망을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채팅 방식으로 해가지고 통신하는 경우 1대1 다자간 통신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든 워키토키든 또는 무선 통신으로 해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접속을 했는데 데스크탑에 이 채팅에 참여해서 얼굴을 띄우면서 동시에 통신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나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내가 TV에다 내 얼굴 띄워가지고 각 사람이 이렇게 20사람, 40사람 참여해서 채팅 방식으로 무선으로 통신하거나 유선으로 통신하거나 이 두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기기, 그러니까 데스크탑과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TV, 예, 데스크탑에서 곧바로 이렇게 TV로 전화 건다든지 유선 방식, 유선 인터넷 방식 아니면 무선으로 직접 송수신 해가지고 워키토키처럼 또는 스마트폰처럼 이동통신처럼 이게 서로 전화를 걸 수 있게 또는 TV에서 유선 전화로 또 유선 전화에서 유선 전화도 인터넷망 연결해야죠. 그래갖고 이제 무선으로 데스크탑으로 전화를 건다든지 서로 간에 동영상 문서 주고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에다가 또는 TV에다 방송국 개념을 줘서 여기서 자체 통신망으로 자체 전파로 해서 방송을 송출한다. 또는 인터넷망이라든지 또는 케이블 TV망 이런 다양한 방법을 해가지고 망 서비스 업자하고 연결해가지고 이것을 개인이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한다. 또는 TV 방송국을 운영한다. 영상을 매일마다 이렇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참여시켜서 방송국을 만든다. 하루에 동영상을 20개를 송출한다. 그러면 이게 방송국이 된다는 거죠.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첫째는 앱 방식으로, 둘째는 자체 통신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테이블 TV 같은 데서도 자체 방송국을 TV 안에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 갖고 방송국을 개인 방송국을 줘가지고 그것을 고유 번호를 줘서 그 방송국을 사고팔 수도 있다. 가입자만 많으면 사고팔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어떤 자기가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사고팔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방송으로 가는 서비스인데요. 그 기술을 유튜브에서도 넷플릭스에서도 소비자 홈페이지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유 번호를 줘서 그것을 소유권을 가지게 하고 사고파는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도 데스크탑에도 그 번호를 가지고 방송국 채널을 100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100개도 만들어 갖고 방송국을 판다는 개념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이거를 앱 방식이 됐든 자체 통신 방식이 됐든 방송국을 갖다가 이동 통신을 자기가 이렇게 제공을 하면 거기를 무선으로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라디오 햄 통신이다. 또는 기타 다른 통신인데 방송을 갖다 송출을 하는 거예요. 방송을 무선으로 송출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유선 방식으로 앱 방식으로 송출할 수도 있고 앱 방식으로 해서 유선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망을 이용해서 송출하거나 무선으로 햄통신처럼 송출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정부의 그 방송 송출 파일은 하나인데 전파가 100개의 채널로 1000개의 채널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그것이 이제 햄통신으로 허가받았을지라도 방송국이 된다는 거죠. 방송국이 송출을 할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를 송출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 파형을 송출하거나 같은 파형으로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동통신 서로 주고받는 무선 중계 기지를 많이 만든다면 그걸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값싼 비용으로 유선 인터넷망이나 이런 기타 망 서비스 업자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망 서비스를 구축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송국을 만든다는 거죠. 동영상 널린 게 유튜브 동영상 널린 게 그 동영상인데 그럼 하루에 40개 틀어주면 시간대를 틀어서 그게 방송국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방송 채널을 100개, 1000개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방송국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해가지고 아니 그게 인터넷 전화 제공하지 않느냐고 페이스북에다 유선 전화하고 연결하든지 스마트폰 연결하면 큰 사업이 된다. 쇼핑몰 만들거나 또 슈퍼마켓, 퀵서비스, 택배, 기타 다른 어떤 화환 서비스 이렇게 생활 서비스 앱을 넣어가지고 수익을 확대하는 이런 것을 그걸 하시더라고. 다도 어이가 없었는데 제 기술이에요. 네, 그거 멋대로 제 아이디어를 침해하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름 거론하든 말든 멋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픈AI의 소라 기술에서도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 이렇게 만화 스토리 하듯이 만화 그리면 이렇게 장면이 있잖아요.
사람을 갖다 만화 작가가 이렇게 사람을 그리는 강아지 있고 여자 뭐 애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스토리를 전개한다는 거죠. 스토리를 구성 요소를 만들어 가지고 복잡한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이것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기술 이걸 쓰셨다는 거죠.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그다음 전광판, 자석, 1루, 2루, 3루 등 야구한다는 야구 배트, 선수들 또는 유니폼도 있을 수 있고 글러브, 포수 또는 뭐 이렇게 심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1루타, 2루타, 3루타 장면도 있고 그때 야구 선수가 야구장에서 애인을 만난다. 그럼 애인이 등장을 이게 구성 요소를 추가해 주는 거죠. 애인하고 맥도날드를 갔다. 그럼 맥도날드 매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를 추가를 해서 스토리를 전개한다는 거죠. 그다음 야구용품 판매점이다. 야구용품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야구용품 판매점이 등장하고 그까지 가는 버스도 차량이 있어 가서 이런 참 이렇게 구성 요소를 증가를 시켜 스토리를 전개시킨다는 거죠. 거기서 물건을 산다. 그러면 이렇게 물건 어떤 물건을 산 그것도 이제 스토리 그런 물건이 나와야 돼. 구성 요소를 추가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쓰셨다 이 말씀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재능 플러스 성격을 부여해서 만화 작가가 이렇게 만화 인물도 틀리게 만들고 얼굴을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특징, 뭐 개성, 밝게 웃는다. 또는 이렇게 슬프다, 어둡고 칙칙하다, 과묵하다 이런 성격을 만들어가는 거. 그럼 여러 가지 섞어서 여러 다양한 성격을 만들고 재능. 얘는 무술을 잘해, 얘는 수학을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재능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AI도 이렇게 해서 성격과 재능을 부여해서 어떤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픈AI 소라나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 AI 기술에도 이거 썼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매우 쉬우니까요. 다른 방식이 비해서 일단 개발비가 너무 쉽게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드맵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뭐 얼마든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만들 때 만화다 그러면 이제 사람 그리고 사람이 뛰어가는 장면이 있다. 그림 연달에 그리죠. 강아지 나오고 조명이 있고 집안에 가구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싱크대 있고 이런 것을 구성 요소를 만들어요. 그럼 그 사진 파일로 갖다 놓을 수 없을까? 그렇죠.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만화는 만화대로, 광고 사진은 광고 사진대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배치를 하고 움직이는 장면은 만화를 오래 이렇게 동작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탁 넘겨가지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려갖고 만드는데 그러면 동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이거 화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화나 만화 영화 또는 광고 사진이나 광고 동영상 드라마, 영화를 이렇게 파일을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파일이다 그러면 진짜 사람 파일 10,000개 또는 진짜 AI가 만든 가짜 사람 파일 10,000개 조명 10,000개 일단 가구 10,000개 산 10,000개 이렇게 해서 강아지 10,000개 우리 좀 이런 식으로 가구 10,000개 싱크대 10,000개 이렇게 가지고 그 파일을 갖다 놔가지고 장면을 구성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초보자도 쉽게 이것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되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색깔도 고를 수 있겠죠. 색깔도. 그래서 뭐 움직이는 것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두께도 알 수 있고 이걸 입체적인 화면도 만들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엔비디아에서 입체적인 화면으로 이렇게 구글이든 뭐든 구글 유튜브든 입체적인 방식으로 해갖고 3D 화면을 만드시면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매우 정밀하다는 점에서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TV 디스플레이 화소수를 대중소로 넣어가지고 최대한 숫자를 많이 넣어서 고밀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A사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레이더 소자를 대자리, 중자리, 숫자를 만들어주는 레이저 가공기 이런 가공기에서도 시각 장치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로 10단계로도 할 수 있어요.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전력을 각각 주고 전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열도 틀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팀별로 묶어 가지고 레이저 가공을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두께까지 해서 정확한 가공을 한다는 거죠. 레이저